수양제는 정말이지 미친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아비의 목을 베고 형제와 조카들의 피로 제위를 차지한 후에는 궁궐을 화려하게 다시 짓고 대운하를 건설하며 만리장성을 보수하는 대규모 공사를 쉬지 않고 단행했지. 백성들의 신음소리나 원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 그저 그의 광기 어린 야심과 욕망만이 모든 걸 지배했지.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영양왕은 내심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 그는 가볍게 미소를 띠며 을지문덕을 힐끗 바라보았지. 을지 장군, 듣자 하니 수양제 이놈 완전 또라이 아닌가. 자기 아비, 형제도 가차없이 베어버리고 온갖 공사를 벌이느라 내부가 엉망이라는데 이쯤 되면 별로 걱정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차라리 우리가 먼저 한번 툭 찔러보는 게 어떻겠소? 하지만 을지문덕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 그저 차를 천천히 홀짝일 뿐 깊고 어두운 눈빛만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지. 답답한 영양왕은 살짝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을 걸었어. 장군, 차만 마시지 말고 뭐라고 좀 답을 해보시오. 정말이지 답답해 죽겠구려. 을지문덕이 무거운 입술을 천천히 열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고건무가 어디서 급히 소식을 들었는지 허겁지겁 뛰어들었어. 그의 얼굴엔 긴장과 초조함이 가득했지. 영양왕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크게 인상을 찡그리며 짜증을 냈어. 이 녀석, 내가 다시는 얼굴 들이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또 나대는 것이냐? 고건무는 그 꾸짖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허둥지둥 급하게 보고했지. 그게 아니옵니다. 태왕이시여.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만 수양제가 토곡콘 지금의 티베트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낙양에서 북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수로 공사를 시작했고 북쪽의 돌궐 왕에게도 신하로서 입조하라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합니다. 순간 영양왕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 방금 전까지의 가벼운 농담과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의 눈엔 깊은 걱정과 긴장감이 다시금 찾아왔지. 그는 을지문덕을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어. 역시 그렇군. 듣기로는 애비인 문제보다 이 아들 양제가 더 잔혹하고 전쟁과 군사 전략에도 능하다고 하더니 사실이었구나. 주변국들을 하나씩 압박하며 결국 우리 고구려에도 고개를 숙이라 하겠지. 영양왕은 깊은 한숨을 쉬며 턱을 괴었어. 그동안 느꼈던 얄팍한 안심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고구려를 뒤덮는 어두운 구름과 전운을 예감하고 있었던 거야.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을지문덕은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입술을 뗐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어떤 감정도 들어있지 않았지. 태왕이시여,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인 전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수양제는 광폭한 야심과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함을 지닌 자입니다.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상대이옵니다. 그의 말에 영양왕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고건무는 입술을 깨물며 초조하게 시선을 돌렸지. 이제 고구려 앞에 놓인 길은 더욱 험난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게 다시 제가회의가 소집되었어. 회의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끌벅적했고 대신들과 장수들은 모두 수양제를 두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지. 회의장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마구 오갔어. 수양제를 그냥 두었다간 반드시 큰 화가 될 것이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하오. 고건무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이며 강경론을 펼쳤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깊은 전략이나 통찰은 없었어. 그저 초조함과 조급한 욕망만이 담겨 있었지. 그런 고건무의 말을 듣던 연태조는 속으로 답답한 마음에 눈살을 찌푸렸어. 전투의 기본조차 모르면서 욕심만 앞선 저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그는 망리지로서 최대한 침착하게 대안을 내놓았지. 태왕이시여, 지금 수양제가 돌궐을 압박하고 있다 합니다. 이때 우리도 돌궐의 사신을 보내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외교로 전쟁을 막고 시간을 버는 게 급선무입니다. 연태조의 제안은 영양왕의 마음에도 쏙 들었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하게 동의했지. 좋다. 무작정 전쟁을 하는 것보단 외교로 전쟁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돌궐이 우리 편으로 붙거나 최소한 버텨만 주어도 우리는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절로 누가 가면 좋겠느냐. 하지만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지.
장수들과 대신들은 모두 눈치만 보며 침묵하고 있었어. 바로 그때였어. 여태껏 말없이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키던 을지문덕이 천천히 눈을 뜨며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을지문덕의 이 한마디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어. 영양왕은 놀라며 고개를 흔들었지. 아니, 을지 장군, 그대가 직접 가겠다고. 그대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임무가 아니오. 을지문덕은 그런 태왕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의장에 둘러앉은 대신들과 장수들의 얼굴을 차례로 살폈어. 모두가 안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 어려운 일을 떠맡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에 은근히 기뻐하는 모습들이었어. 을지문덕은 그 모습을 보고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어. 소장이 직접 다녀오겠나이다. 제 힘이 크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고 오겠습니다. 을지문덕이 굳게 결심을 밝히자 장내는 조용해졌어. 그런데 갑자기 고건무가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어. 태왕이시여,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영양왕은 순간 불쾌한 표정으로 고건무를 바라봤어. 네가 가겠다고? 고건무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지. 예, 태왕, 제가 가겠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고건무는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지며 을지문덕 쪽으로도 돌아보았지. 그의 눈빛엔 경쟁심과 공명심이 가득했어. 을지문덕 장군님, 이번에는 꼭 제가 가겠습니다. 한 번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을지문덕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고건무를 바라보았지. 그의 눈빛엔 약간의 걱정과 연민이 담겨 있었지만 말을 꺼내진 않았어. 영양왕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지만 고건무의 강한 주장과 들끓는 욕망을 더는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결국 그는 마지못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 그래, 네가 그토록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 잘해보거라. 고건무는 영양왕의 허락을 받자마자 승리에 도취된 듯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올렸어. 하지만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 을지문덕과 연태조는 서로 깊은 눈길을 나누었고 고건무의 어깨만은 유독 높게 솟아 있었어. 모두가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속으로 깊이 우려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고건무의 눈은 이미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어. 오랜 시간 눌려있던 야망이 마침내 터져나와 그의 온몸과 영혼을 뒤덮었지. 어떻게든 공적을 세워 후사가 없는 영양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태왕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망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 하지만 고건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 바로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자신감과 욕망이었어. 때는 607년 고건무는 사절의 신분으로 돌궐 계민가안의 막사에 머물고 있었어. 바로 그때 서부 지역을 시찰하던 수양제가 돌궐을 방문해 계민가안의 막사에 머물게 된 거야. 수양제는 오만했지만 부드러운 말투로 마치 아랫사람을 달래듯 타이르듯이 얘기했어. 어찌하여 고구려 왕은 아직도 나에게 입조조차 하지 않는 것이냐. 너희 고구려 사신은 돌아가거든 너희 왕에게 내 뜻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훗날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수양제의 목소리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타이르는 수준이었어. 이쯤에서 고건무는 그저 적당히 고개를 숙이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될 문제였지. 하지만 고건무는 자신의 공명심과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 수양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온 치명적인 욕망과 교만이 그의 입을 움직이게 했지. 그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수양제를 도발적으로 응시하며 당당히 외쳤어. 나는 고구려의 일가의 사신이 아니다. 고구려 왕자로서 분명히 경고하겠다. 우리 고구려 전사, 삼조고 전사들은 절대로 내 놈들에게 고개 숙일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고구려의 자존심을 결코 팔지 않을 것이다. 순간 막사하는 얼어붙은 듯 싸늘한 침묵으로 가득 찼지. 수양제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어. 황제로서 자존심이 밟히자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지. 그 순간 고건무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일을 비로소 깨달았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그는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자마자
서둘러 막사를 뛰쳐나가 미친 듯이 말 위에 올라 고구려로 내달렸어. 결국 고건무는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인 것이었어. 그의 오만한 도발은 잠자고 있던 수양제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지. 고구려를 향한 수양제의 거대한 분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 고건무는 국내성으로 급히 돌아가면서도 그 가슴 속에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후회가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지. 하지만 이미 그의 손을 떠난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가 되어 고구려의 앞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거야. 고건무의 어리석은 짓이 아니었더라도 수나라와의 전쟁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 수양제의 야심과 광기는 결국 고구려를 겨냥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전쟁이 언제 벌어질지, 어떻게 맞이할지는 고구려가 선택할 수 있었을지 모를 일이었지. 그럼에도 고건무는 오직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자신의 입지를 살릴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거야. 그는 서둘러 국내성으로 달려 돌아와 영양왕에게 급히 고했다. 태왕이시여, 수양제는 그야말로 오만무도하게 태왕을 업신여기며 우리 고구려에 당장 입조하여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윽박질렀나이다. 영양왕은 처음엔 고건무의 보고를 이해하지 못했어. 돌궐과 화친을 맺으러 간 자가 갑자기 수양제의 얘기를 꺼내니 혼란스러웠던 거지. 무세운 말이냐? 네가 어째서 수양제를 만나게 된 것이냐? 고건무는 초조하게 말을 더듬으며 답했어. 수양제도 돌궐의 계민가한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필 그곳에서 우연히 수양제와 마주쳐버린 것입니다. 영양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시선을 옆으로 돌려 을지문덕을 바라보았어. 그의 눈빛엔 불안과 걱정, 그리고 지친 기색이 가득했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만큼은 을지문덕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점이었어. 적어도 을지문덕만큼은 절대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영양왕은 힘겹게 입술을 열었어. 을지장군, 도대체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을지문덕은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뗐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어. 태왕이시여, 수나라와의 전쟁은 언젠가 반드시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당장일 줄 몰랐을 뿐이지요. 급히 신라와 백제가 수나라와 왕래하는 길목을 철저히 끊으시고 우리 고구려의 후방 방어를 튼튼하게 다져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동의 방어선은 한층 더 철저히 점검하시옵소서. 전쟁의 먹구름이 멀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의 말에 영양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그의 얼굴엔 여전히 불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 고건무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수많은 전사들의 목숨과 고구려의 운명을 흔들게 되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어. 영양왕은 묵묵히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지. 앞으로 닥칠 폭풍 같은 운명을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거야.